자, 한국이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 건설 프로젝트에 참가합니다. 현대 천문학의 난제를 풀어가는 이 국제 과학 탐사에 함께하게 된 거죠. 국내 과학기술과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 강경인 부문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부문장님, 인류 최대 규모의 국제 거대 전파 망원경 건설 사업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좀 스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참여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먼저 이 거대 전파망원경 참여하게 된 것을 먼저 아주 이렇게 연구자로서 네. 또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이 거대 전파망원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2012년부터 우리 연구자들이 이제 그 전파망원경을 이렇게 참여하는 데 좀 참여를 해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거대 전파망원경 구축하는데 이제 정회원으로서 가입하기 위해서 지난 18일 날 그 이사회로 이렇게 승인을 받은 그런 추진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전파 망원경 그리고 국제 거대 전파 망원경 스카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파망원경은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은 뭐 텔레비를 많이 보지만 라디오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예.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려면 안테나를 세워서 저 방송국에서는 신호를 받듯이 이 전파망원경은 우주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그런 망원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거대 전파망원경은 여러 개의 안테나를 이렇게 1km 유효 면적이 그 안테나의 그 면적이 1km가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구축해 오지 않았던 그런 큰 망원경이 되겠고요. 이 망원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 안테나가 작으면은 신호가 큰 신호만 잡히지만 네. 그 안테나가 크게 되면 굉장히 작은 미세한 그런 전파 신호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관측하지 못했던 그런 우주에서 날아오는 신호들을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전파 망원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이번 소식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012년부터 연구에 참여했고 지난 3월 18일에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승인이 됐습니다. 거의 한 13년 만에 이제 승인이 된 건데 현장에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18일 날 있었던 이사회 승인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회원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절차를 추진해도 좋겠다는 네. 이제 승인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잡하네요. 어렵네요. 네네. 이 SKAO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어야만 이제 정회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군요. 조약을 맺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그러한 절차를 받아도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이사회가 있었고요. 네. 이사회에서는 워낙 그 거대 전파망원경을 구축하는데 비용들이 대략 한 3조 정도 이렇게 구축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3조 원이죠? 네, 3조 예. 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라가 좀 참여해서 좀 이 건설하고 또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또 공유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주 만장일치로 흔쾌히 우리나라가 이런 가입하는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 스카 망원경이 기존 전파 망원경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성능은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성능은 얼만큼 좋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뭐 전파망원경도 굉장히 많았고 예. 또 우리나라가 또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국제 이 SKAO 그 오피스에서도 우리나라의 참여를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권유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전파망원경은
기존의 전파 망원경하고 좀 다른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은 구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신호를 지금까지 망원경 가지고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그 바라보는 태양빛은 거리가 한 8분 정도 있어야 그 도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8분 전에 빛을 사실은 보게 되는데 이 작은 미세한 전파 신호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멀리 있는 빛도 아주 작은 신호도 우리가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빅뱅, 그러니까 초기 우주가 폭발한 직전에 그 직후에 생기는 이온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도 이 전파망원경을 이용하면 수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우주의 어떤 신호들을 포착한다는 것은 새로운 과학적 탐구 이런 부분들을 여는 아주 시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도구가 되겠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스카 망원경을 통해서 지금 남아공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에 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구축 중이다는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지역적인 그런 곳에 있는 어떤 특징 어떤 것이 네,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전파를 잡아야 되다 보니까 안테나가 있는 그 지역 주변에 전파 공해가 없어야만 됩니다. 전파 네. 공해요. 네, 예. 이 망원경을 보려면 밝은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듯이 주변에 전파가 많게 되면 사실은 우주에서 오는 그 전파 신호가 또 이렇게 여러 묻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 그 설치되고 있는 그 SK 로우라고 하는 저주파 대역의 그 망원경과 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미드 그러니까 중접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안테나 지역을 좀 구분해서 완전히 그쪽 지역은 좀 전파 장애가 좀 이렇게 약한 지역에 예. 좀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안테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빅뱅 이후에 뭐 아까 별과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히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에너지라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발견하는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미세한 그 신호를 포착한다는 거는 그 우리가 블랙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에너지가 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조용한 블랙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은 사실은 관측이 되지도 않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이제 건축하고 있는 이 거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왜곡되는 신호들을 포착함으로써 그 중력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천체가 생성되고 또 이렇게 진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그 신호들을 저희들이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지의 우주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좀 탐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번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가 16개국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 한국이 포함이 된 건데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거대 전파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파 망원경부터 얻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국내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데이터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파 망원경을 구축하는 건설 사업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망원경과 그 망원경에서 생성되는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기술은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큰 그 장점이기 때문에 고속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그 산업적인 효과들이 좀 있을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거대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초기에 그런 신호들을 좀 관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그 사실은 많은 그 연구자들이 우주의 생성, 기원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KA 초거대 전파 망원경만이 획득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신호들을 이 망원경이 구축이 되어야만 네. 볼 수 있는 영역. 그동안은 그 빅뱅 이후에 생성되는 여러 가지 신호들, 그러니까 밝은 빛들의 신호들만 보고 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연구자들이 이제 논문들을 쓰고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사이에 아주 약한 신호 대역에 있는 빛들은 그동안은 저희들이 수신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측이 안 됐던 영역들을 이 망원경을 사용하게 되면 초기 별 생성하는 부분부터 그 과정에 들어오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이 신호를 포착함으로써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얻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네, 망원경을 사용함으로써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 또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기대가 또 되는 네. 부분이고요. 당연히 국내 천문학 연구에도 또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멤버로 이렇게 정회원으로 그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관측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데이터 그 우리가 건설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주도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획기적인 아주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을 좀 산업으로 넓혀가는 시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 건축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 정말 아주 정밀한, 아주 미세한 그런 신호를 포착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축된 이 건설 사업이다 보니까 안테나를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구축하는, 전송하는 그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는 컴퓨팅 기술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네.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서 SKAO 이사회가 한국의 참여 절차에 대한 만장일치 승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최종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네, 이제 우리가 정회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이 비준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이 비준은 국제기구와 우리나라 간의 비준이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MOU를 체결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또 이런 절차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올해 연말까지 좀 시간이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입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저희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또 이렇게 건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고 기술 협력을 위한 그런 협력 부분들은 좀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청이 이제 설립된 이후에 벌써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거대 전파 망원경 이외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주항공청이 그러니까 개청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던 우주 탐사 부문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네. 그래서 현재 그 L4라고 하는 라그랑주 L4라고 하는 지점에 우리가 태양 활동을 관측하는 태양 환경 관측 탐사선을 기획하는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 환경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환경이 굉장히 그 폭발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사선이라든가 사실은 지구에 있는 많은 그 인프라에 그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제적으로도 이 태양 활동을 관측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관심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L4 태양 관측 탐사선 개발들을 좀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이나 또 다른 여러 나라가 이제 달 관측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화성 탐사라든지 또 이렇게 심우주 탐사에 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좀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청에서는 또 이 달 착륙선 2032년에 달 착륙선에 보내는 그 탐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또 우리 기술들 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화성 TF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우주항공청에 많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우주 탐사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또 연구의 결과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 부문
강경인 부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